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길목의 가장 큰 허들, 장애물이 바로 사법 리스크인데요. 이 전 대표 어제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이거는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검찰이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국권 대표님께요. 네. 저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를 말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때를 말하는 겁니까? 제 질문이 좀 바보 같습니까? 당연히 예. 저런 상황에 이제 검찰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이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네. 근데 그때 무슨 뭐 반윤 검사, 추미애 사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차례는 권력을 수사할 때부터 이렇게 검사들의 이 정치권으로 진입을 막 시켰잖아요. 네. 또 막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 말에서 지금 국회가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눈꼽만큼이나 이런 표현도 썼더군요. 예. 네. 그럼 어떤 책임을 묻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검사들에서 어떤 책임을 묻는가. 표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심지어 뭐 개인적인 추태 문제까지 다 됐는데 네.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엉터리고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는 본인을 수사를 한 검사들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네. 검사를 직무 정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그 국회를 겁박을 했다. 네.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검찰총장이 그 검사 4명 탄핵 발의하고 나서 입장문을 3번을 냈죠. 네. 그리고 이 프로서에 검사들이 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은 고소를 당했어요. 네. 당사자에게, 그 박상용 검사에게.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검사들은 그게 아니고 본인들을 이재명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내란 시도라면은 내란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다고 내란이라고 하면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그 국가냐? 하나의 국가인가? 네. 그리고 무슨 독재자인가? 이런 말까지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내란이라 하는 것은 국가 체제를 뒤엎으려고 해야 내란이 내란이 되는 건데. 거죠. 네. 근데 본인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했다고 지금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수사를 했다고 내란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본인은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재자인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말에 대한 반발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창렬 교수님께요.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은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에서 대통령 탄핵 쪽으로 타겟을 옮겨가는 것 아니냐 여기 힘을 줘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보니 그게 아니고 검사 탄핵에 갑자기 이제 당력을 이렇게 힘을 쏟아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에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복 프레임. 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아니냐. 민주당이 검찰을 또는 검찰이 민주당을 지금 누가 누구를 보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10월 달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사건이 1심 재판이 지금 그렇죠. 예견돼 있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네. 위증교사 사건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의식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서서히 이제 뭐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자신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위기 같은 거,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 재판 리스크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서울 리스크란 말보다. 그러네요. 그 재판이 다가오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당대표 지금 이 말이 연임 도전입니다만 도전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연임 뭐 네. 거의 99.9%라고 보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야 그 연임을 그야말로 선언하는 그야 뭐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권 도전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출마 선언은 사실은 당권 수락선언 비슷하다. 공약도 거의 뭐 옛날 예. 대선 때 공약과 가입. 대선 공약이다. 대선 네. 공약이 그런데 거기서 굳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내란 시도 행위다. 네. 지금 대개 이제 얘기는 국회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실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탄핵 청문회에서 이 4명의 검사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반증이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최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 검사들의 이제 그 민주당의 관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들. 네. 이 대표를 수사하고 또 민주당 수사하는 게 있잖아요. 돈봉투 역사건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시키고 대체로 이제 검사나 사법기관을 지금 국회가 탄핵하는 걸 겁박한다. 국회가 이제 그 검찰을 겁박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역공을 취하는 거죠. 국회가 겁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회를 겁박하고 내란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도 검사나 판사 그리고 장관 탄핵이 있었잖아요. 기각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 탄핵, 특검 얘기 지금 아닙니다만 특검 이런 부분들을 과하게 쓰면 말이죠. 이 권한이나 권력을 너무 과다하게 쓴다든지 너무 100% 쓰면 탈이 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네. 과하게 지금 탄핵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탄핵 권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하면 탈이 난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국회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건지 검찰이 국회를 겁박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함께 청문회까지 추진하자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앞서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방해이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최지원 기자,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가 말이죠. 갑자기 이제 청문회 본무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입법 청문회 있었죠. 이번에 뭐 대통령 탄핵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증인을 부른다고 하는데 증인은 누구를 부른다는 뜻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알려진 검사 4명이 맡았던 사건들과 관련된 증인들을 부르겠다는 건데요. 그중에 네. 이제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들어있어서 네. 증인 명단이 과연 적합한 거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법정을 국회로 옮겨서 재판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검사들이 그래서 반발을 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따지겠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물론이고 한명숙 전 총리 또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 씨, 장시호 씨 등 관련자 일체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그 증인 명단에 이 사람들은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긴 하지만 명단에 빠져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탄핵 검사 4명,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이재용 삼성 회장 처벌을 위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 증언 강요 의혹, 또 이재명 대표 처벌을 위한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들도 관련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 술자리 회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 이화영 씨,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까지 모두 불러서 같이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은경 기자님, 네. 그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치 제철을 만난 듯이 청문회라는 이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부터
이제부터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검찰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지금 최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지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다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당장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그러면 한명숙 총리 불러봐야죠. 아, 예. 그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교사 있었는지 불러봐야죠. 그런데 네. 한명숙 총리 이미 유죄 확정이 됐죠. 네. 더군다나 거기서 법정에서 말을 뒤집은 사람까지도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를 회유 압박했다.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서. 네. 그럼 장시호 씨 불러야 되는데 장시호 씨 얼마 전에 이 사건 불거지고 나서 검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불러보면은 아 정말 검사 탄핵 왜 했나 정말 무리한 탄핵이구나 그게 오히려 실체가 드러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씨한테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혐의가 없는데도 얽어 넣으려고 했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전 대표 부르면 나올 것인가? 그러면은 안 나오면은 이 탄핵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면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사에 전화를 걸어서 내 이름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미 유죄 판결 확정돼서 복역 마친 지도 지금 네.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더 당혹스럽고 난데없이 돌멩이가 날아오는 맞습니다. 셈인데요.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즉, 이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었다. 뭐 이런 말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제 마음대로 고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묻지마 탄핵 카드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어도 성난 민심의 화살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어도 성난 민심의 화살을 못 뚫을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복이 뚫리는 것, 이제 그게 올 가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줄곧 있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께요. 이제 그래서 검사 탄핵 이거 잘못하면 역풍도 있고 또 청문회를 잘못 열면 오히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깨질 염려도 있다. 이런 그 불안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뭐 탄핵이라는 얘기 나오면 네. 역풍이 불 거야, 민주당이 힘들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풍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만 반대 청원이 뭐 10,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의 의사, 국민들의 의사는 높고 반대하는 의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반대 청원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뭐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적지 않나요?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뭐 방탄하는데 네. 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방탄을 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방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검찰이 3년 내내 이재명 대표하고 가족 수사하고 있는데 네. 무슨 방탄을 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을 왜 못했느냐? 검사 탄핵을 하면 검사들이 또 수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바로 네. 부부를 소환했잖아요. 아, 네. 그 지금 말씀 취지는 지금 시청자분하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방탄을 하느냐라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유창훈 영장 담당 판사가 한 그 기각 사유에 보면은 당 대표의 지위를 참작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곧 우리 사법부가 한 당의 대표로서의 방탄 기능 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해석하면 네.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벌거벗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당 대표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언론이나 모든 기관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주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그런데 하고요. 그때 말이죠.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일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게가 다른 거 아닌가요? 당연히 다를 수 네. 있죠. 그렇다면 지금 방탄 기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썼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3년 내내. 네. 근데 용산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의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사 탄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더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검찰과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탄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두 번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첫 번째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다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을 막 끝낸 상태였어요. 네. 단식을 끝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전날 네.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랬죠. 네. 본인은 병원에서 그 입장문을 병원에서 냈어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결시켜 달라고. 네. 본인은 그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 뭐 그런데 막상 이제 목전에 닿으니까 네. 그 전날 그 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낸 거예요. 네. 동료 의원으로서 낸 게 아니고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지만 그때 그게 가결이 돼버렸죠. 네. 한 30명 이탈해서. 그래서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는 상황에서 기각할 때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이 방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연임하려는 이유도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요? 용산 방탄입니까? 이재명 방탄입니까? 질문은 아주 단순하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